김주걱 씨가 어쨌든 김군필 씨는 죽었는데 김주걱 씨의 사형을 이제 선고를 받은 거죠? 그렇죠. 사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김주걱 씨의 부인이 격쟁이 신문 같은 거죠. 네. 격쟁을 해서 억울하다 한 건데 여기 포인트가 두 개인 것 같더라고요. 첫째가 5일 후에 죽어서 이게 직접 살인의 원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걱 씨도 자기가 때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뭐 달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거. 떨어져서 이제 노안으로 죽은 거다. 늙어서 이제. 근데 변호사님도 아까 그 얘기했지만 아무리 조선시대 의학이 좀 지금 같지 않다고 해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은 사람과 그 진짜 맞아서 그렇죠. 그걸로 인해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검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일단은 뭐 등에 상처가 났다 이런 걸로 보는 걸로 봐서는 그 상처가 떨어져서 돌에 찍은 건지 뭐 막대기를 뭐 사람이 지탱하는 정도의 막대기면 굉장한 좀 단단한 나무일 텐데 이제 맞은 부위들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피멍들이 들어 있겠죠. 이제 그런 건 분명히 이제 봐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목격자가 없어요. 사실 처는 맹인이니까 세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은 죽었고 이게 진짜 웃기는 케이스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부인은 맹인이야. 그러니까 정황을 듣고서 이렇게 했다고 증언을 하니까 이쪽은 부인 증언은 이제 위증이다라고 몰아가는 거지. 못 봤지 않냐. 그리고 위증보다는 이제 신빙성이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런 건가? 뭔가 어떤 서로 왔다 갔다 한 우글우글한 상황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그렇죠. 사실을 만들어내면 위증이겠지만 위증이 아니라 못 봤으니까 이게 상상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존재했으나 제대로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 증언의 신빙성은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한 명은 살인 용의자죠. 지금 이제 재판으로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제 피고인인 상태고. 그러니까 피고의 증언이니까 믿을 수 없고 한쪽은 맹인의 증인이니까 이거 못 믿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재판이 벌어진 것 같아요. 박사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김군필의 행동이 어느 정도 좀 정당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정당방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맹인 지금 이제 김군필 입장에서는 자기의 처가 어떤 특정 김주걱으로부터 희롱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에 대해서 이제 방위 행위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방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정당방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쳐야 된다, 해야 되는데 지금 김군필 씨는 김주걱을 뺨을 때리는 것을 또 넘어서서 어깨를 물어뜯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과잉방위 상태가 되니까 사실 이게 불법적인 형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김주걱이가 사실 또 방어만 했었으면 이 사람이 오히려 김군필에 대한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 또 이 사람은 또 이제 오버해서 자기가 뭐 몽둥이를 두들겨 패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 사람도 어찌 보면 과잉방위, 더 나아가서 이제 상해 치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된 상황이 돼서 살인까지 됐는데 사실 아까 우리 이제 1화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은 사실 상해 치사나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나가면 댓글에 엄청 달릴 것 같은데 이 정당방위 얘기만 너무 흥분이 되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를 정리를 다시 하면 만약에 김주걱이 김군필 부인을 희롱을 했어요. 그런데 군필 씨가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어깨를 물어뜯었단 말이죠. 여기까지 가면 거꾸로 지금 피고가 바뀌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김주걱은 이제 맹인 처에 대해서 뭐 강제추행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이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군필이가 이제 물어뜯었으니까 이제 상해죠. 야, 이 미국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이제 총으로 쏘는 총으로 쏘는 거죠. 이제 바로 총이 있는 사람이 이제. 미국은 정당 방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지 않나요?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총 맞아. 거기는 이제 서로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있을 거라 이제 전제를 하는 이제 세상이니까. 사실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미군 카투사 이제 밀리터리 폴리스로 이제 복역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한국은 교통경찰이 예를 들어 뭐 딱지를 하려고 잡으면 바로 그냥 아저씨 그냥 문 내리고 위반하셨습니다 바로 얼굴 들이미시잖아요. 근데
이제 밀리터리 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뒤에서 우리 미국 영화 봐도 흔히 보지만 파트너가 한쪽은 반대쪽에서 무전하면서 뭐 어떤 차량에 접근한다라고 무전 때리고 한쪽은 운전자석으로 총 이렇게 살짝 이제 한쪽에다 대면서 뒤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교육을 시킬 때 운전석이랑 바로 이렇게 보고서 마주보게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뒤에서 총을 이렇게 쏘기는 불편하니까 운전석은 이 사람은 손은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고 앞을 보고 자기는 뒤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선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나의 파트너는 뒤에서 무전을 치면서 이쪽에서 이제 이쪽 혹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나 얘의 아니면 운전석만 있었으면 그 돌발 상황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군에서 기관총 진지 점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총이 없는 나라니까 우리가 무슨 교통 경찰한테 잡혀서 뭔가를 할 때 이런 상황은 절대로 펼쳐지질 않죠. 어쨌든 한국은 정당방위 부분이 되게 좁은 거는 네. 맞죠. 지금 현재 법이 그러니 뭐 법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또는 타인의 어떤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위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성이 인정이 되면 정당 방위로 해서 위법성이 없다 이런 식의 법 구조인데 이제 그 상당성이 뭐냐는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 상당성을 굉장히 좁게 해서 거기다가 김주걱 씨는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단 말이죠. 이걸 때리고 물어뜯었으면 거의 정당방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군필 씨 70세라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굉장한 노인이라는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하면 김주걱 씨의 나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구나. 네. 어쨌든 김주걱이 김군필보다는 좀 젊었겠죠. 예. 어허. 그럼 이때 이 김군필 씨가 정당방위가 정확한 건 없다 그러지만 네. 정당방위가 되려면 어느 정도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맹인의 처를 이제 치마를 뭐 잡고 희롱질을 했으니까 그냥 밀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잡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방어하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밀치는 정도는 해야 이 치마는 놓을 수 있을 거잖아요. 아마 밀치는 정도를 하고 이제 했어야 되지 근데 않을까. 아무리 들어도 좀 정당방위 개념이 좀 너무한 것 같아. 간지럼을 태워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현재 법이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당방위는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이것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폭력 같은 게 상당히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미국 영화 본 것처럼 싸우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진짜 60년대 미국 드라마인데 그 뒷집 아저씨가 막 이게 아빠 엄마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참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는 되게 비겁해 이런 말을 해.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놀리거나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아버지가 탁 나와 그래갖고 한 방에 때려 눕혀요. 그 미국 잔디밭에 딱 눕혀요. 그리고 딱 돌아왔더니 우리 아빠 멋있어 뭐 이러는 드라마가 있었거든. 내가 이걸 어떻게 왜 기억하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 미국 영화 보고 이런 짓 했다 큰일 난다. 폭행지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근데 뭐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것도 언제 한번 또 있으면 알아보도록 내용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냥 흔히 이제 고시생들이 얘기하듯이 그렇죠. 뽑아내면 정당방위 이슈, 그러니까 과잉방위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대체로 국가 권력이 강한 나라가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해요. 왜냐면 네가 왜 사적 폭력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엔 누가 뭐 범죄자 자기가 산적토벌하고 와도 오히려 벌을 받았다면서요. 산적토벌은 그냥 소매치기 때려잡아도 구타죄로 그러니까 걸려요. 네, 수령한테 얘기를 하고 했어야지 왜 네가 사적으로 그렇죠. 가서 자경단 노릇을 해 하면. 그게 이 사건은 애매한 사건인 동시에 정조가 자기의 그 약간 이게 자랑인데 자기의 뛰어난 추리력을 딱 이제 애면 사상과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나는 이런 거 아니지만 그냥 일반인으로 봐도 그래서 정조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추리를 해요. 왕이면 다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조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자기도 궁에서만 사는 사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다고 한쪽 다리만 있는 사람이고 70대 한쪽 다리만 있는 사람이 한쪽 다리로 서서 지팡이로 때렸는데 이게 힘이 들어갔겠냐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어쩌면 실험해 봤을지도 몰라요. 대거로 한쪽 다리로 서서 지팡이로 때려봤는데 이거 중심도 안 잡히고 힘 없네. 안 실리고. 그건 당신 얘기잖아. 정말 이 사람이 뭐 한 달 전에 다리 잃었다면 얘가 다르지만 만약 몇십 년을 그러고 살았다면 팔 힘도 엄청 셀 수 있고 다리 힘도 엄청 셀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좀 아마추어적인 그러게요. 스스로 균형을 잡힐 수 있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정조의 좀 이걸 교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뻑. 그렇지만 결국 이제 그래서 어쨌다는 결론까지는 또 의심스럽다. 아까 말씀드린 신빙성이 좀 의심된다라는 정도 얘기만 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것도 이제 결론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결론이 좀 애매한데 이건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래, 그냥 원래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안 했구나. 조선시대는 살인죄는 삼심을 해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면 왕이 이걸 이제 사형이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왕이 판결을 감형은 해줄 수가 있어. 근데 가형은 못해. 더하지는 못하고 감형은 할 수가 있고 감형할 때는 뭐 두둥구 까줘라 이런 얘기 정도까지는 하더라고. 뭐 유배로까지 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이 정조의 판결이 좀 웃기는 게 그래 좋아 너희들 맞아 그걸로 해. 근데 요러 한 게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해라. 이런 말 왜 하냐고. 그러게요. 이게 원래 뛰어난 리더면 이거 다시 봐. 이거 세종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이 부분 이상하니까 다시 봐. 조사해봐. 심지어 자기가 딴 사람 보내서 직접 조사시킨 것도 있어요. 네. 이 정황을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조사를 하고 했으면 결론을 내려줘야지. 맞아. 너희들 재판이 확실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제일 나쁜 상사가 이거잖아요. 그래, 네 뜻대로 해. 단 이러한 일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부가 조건 나는 거. 그럼 뭐야? 그런 일 되면 네가 다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자기가 도장 찍어줬으면 아무리 밑에 사람이 기한 올렸어도 자기가 도장 찍어줬을 때는 모든 책임도 내가 진다라는 거 아니야. 이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자 이래야 되는데 꼭 요렇게 말하는 상사였어요. 네 뜻대로 해. 네 계획대로 해. 책임도 네가 져. 단 이런 부작용 안 나도록 해라.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아마 이런 리더들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아주 나쁜 리더십이에요. 네, 오늘도 김택준 변호사님하고 재미난 조선시대 사건 사고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항상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맨날 감사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고맙습니다.